보도록 할게요. 자, 아편전쟁은 크게 1차와 2차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차 아편전쟁부터 볼 텐데, 배경, 전개, 결과를 각각 봐야 돼. 자, 1차 아편전쟁 각각 시기도 봐두시고요. 1840년부터 시작해서 42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배경 보시면 기존의 청나라의 무역 시스템에 대한 영국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청나라의 공행 중심의 무역 체제 하에서 영국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증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과서 잠깐 먼저 볼까요? 교과서 잠깐 펴서 몇 쪽이냐면 170쪽에 보시면 청과 영국의 무역 구조 변화라고 돼 있어요. 교과서 170쪽에 자료 1번. 편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무역을 얘기하는 거야. 18세기에 영국과 청나라가 1대1 무역을 할 때는 청나라의 차와 비단 도자기를 사가고 그 물품의 대금으로서 은을 납부했던 겁니다. 국제무역에서 통용되었던 화폐가 은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영국은 일방적으로 은을 자꾸 주고 물건을 사오는 구조였어. 그러니까 영국의 적자가 심했던 것이고, 이런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밑에 삼각 무역으로 전환을 시도하게 되죠. 자, 19세기에 보면 그래서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청나라에 공급을 함으로써 이 무역 적자를 메꾸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별로 심하지 않다가 청나라의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면서 아편 수입량이 매우 늘어나게 되고, 중국에서도 이제 은 유출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식민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하면서 19세기가 되면 삼각무역이 실시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청나라 정부는 린저우시 임칙서라고 하는 인물을 광저우에 파견해서 아편을 단속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광저우, 원래 광동무역체제의 중심지였다. 광저우. 자, 그래서 이때 임칙서라고 하는 인물이 분명히 아편을 다 몰수하고 아편무역을 금지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영국이 자신들의 무역 주권을 침해했다, 청나라가 자유무역을 방해하고 있다, 혼내주겠다라고 하면서 군함을 파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근데 영국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반대가 막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전쟁을 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를 했는데, 당시 의회에서 찬성이 261표나 나왔고요. 반대가 252표가 나왔다고 해. 그러니까 고작 9표 차이로 전쟁이 시작된 거야. 그만큼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왜? 명분이 없다 이거야. 열심히 마약을 밀수출해놓고 그거 걸리니까, 그거 못하게 하니까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 굉장히 불명예스럽다라고 연설을 했던 야당 의원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군함을 파견해서 청나라를 거의 가둬두고 팼습니다. 그 결과 난징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근데 이 조약들 연도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도 알아둬야 돼. 최근에 기출을 보면 이런 것들의 연도도 물어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은 홍콩이라고 하는 섬을 지금 영국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행무역을 폐지하도록 했죠. 내용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홍콩이라고 하는 섬, 왜 하필이면 영국이 이걸 가져가려 했느냐라고 하면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중국 본토로 들어가기도 쉬운 지역이었고요. 동남아 지역으로도 세력을 확대하기가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태평양으로 진출하기도 좋은 지역이었어. 그래서 1842년 이제 홍콩이 영국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홍콩이 나중에 언제까지 영국의 땅으로 남아있냐면 무려 1997년까지 영국의 땅으로 존재했다가 중국에게 반환이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25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이죠? 심지어 저는 생존에 있을 때 이런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사실 지금 중국과 많이 다른 모습이죠.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서 번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상하이는 이때부터 굉장한 대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 당시에 개항했던 도시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임시정부가 여기 세워지는 이유도 이 지역의 외국인들이 외국 공사관들이 막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난징 조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거 뭐 호문 조약이라는 이름도 있긴 한데 교과서에는 빠져 있으니까 무슨 내용을 담았느냐? 영사재판권을 인정했습니다. 영사재판권이 뭐지? 한국사 때 다 배웠다. 그저 웃지요야. 다른 나라 사람이 응. 그 나라에서 재판을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서 재판? 그러니까 약간 농담으로 중국인 A가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저질렀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는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처벌 안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 영사라고 하는 이 인물은 외교관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외교관이 직접 재판하겠다라는 얘기야.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사재판권을 보통 치외법권이라고 그냥 통칭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이 외국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평등한 내용이고요. 관세 자주권을 상실합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나라의 산업,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매기는 세금이야. 내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굉장히 맛있는 술을 이런 얘기를 아무튼 일본에 정말 맛있는 술을 알게 돼서 사이트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이게 5,000엔이었어요. 5만 원 정도 돼. 술값 자체는 뭐 적당해. 이게 근데 큰 병이었거든. 1.6리터였거든. 근데 나는 당연히 이거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해외 배송이니까 배송료가 붙는데 또 1,500엔이래. 아, 그래. 뭐 2만 원 아깝지만 그럴 수 있어. 이제 끝났다. 술 야무지게 먹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 안녕하세요. 땡땡 관세법인 대표 누구입니다. 변호사 누구입니다. 뭐 법무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관세를 매겨야 하기 때문에 관세가 또 36,000원인가 나오는데. 그래서 5만 원짜리 술을 먹기 위해서 각종 배송료와 세금만 6만 원, 7만 원을 냈어요. 근데 관세라는 거 왜 매겨? 일본 술이 맛있었단 말이야. 한국 술보다 맛있더라고. 자주 사 먹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 그 값 그대로 가져오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술만 죄다 사다 먹을 것 같아. 그럼 한국에서 술 장사하는 사람들 망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의 술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그래야 일본 술 가격이 비싸지고 그래야 상대적으로 덜 먹고 한국 산업이 살 거 아니야.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야. 자동차, 선박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가격이면 외국 게 더 퀄리티가 좋아. 그럼 외국 거 사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이 붕괴되니까 관세를 매기는 거죠. 그리고 관세라는 건 그 나라의 주권이야. 우리나라 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관세를 5% 매기든 10% 매기든 15% 매기든 우리가 정할 거라고. 근데 관세를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이 관세를 협의해서 정한다? 이것도 불평등한 내용이죠. 다들 눈을 피하니까 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협정 관세를 맺음으로써 관세 자주권을 상실했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라는 거 한국사 시간에 다뤘을 겁니다. 이거 뭐야? 최혜국 대우. 혜택을 최대한 준다? 최대한 주는데 또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지금 중국에 청나라가 있죠? 지금 청나라와 영국이 조약을 체결해서 분명히 영국에게 어떤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청나라가 프랑스와 또 조약을 체결하게 돼. 근데 프랑스랑 조약을 체결할 때 영국한테 주지 않은 새로운 권한을 프랑스에게 줘. 그러면 영국도 그 권한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영국은 무조건 항상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여야 해라는 거야. 다른 나라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면 그건 자동으로 영국에게도 줘야 해라고 했던 거야. 이것도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최혜국 대우의 내용.
자, 요게 지금 1차 아편전쟁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2차 아편전쟁 때는 어떻게 됐느냐? 분명히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나면 영국이 강제로 문을 열었으니까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난징 조약 체결 이후에도 무역의 개선 정도가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한번 중국 탈탈 털어주고 우리 많이 권리 얻었는데도 별로네. 한번 더 털어먹어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영국을 한번 기회를 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에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로 사건 밑에 내가 일부러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를 내가 넣어놨어요. 요거 한번 준기가 좀 크게 읽어줄까? 요거 에로 사건 요거 1856년 중국의 조각했던 에로고에 청 관리가 올라가면서 중국이 하나를 10% 낮춰서 영국이 제국의 국기를 모욕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빌미로 영국의 프랑스와 덴마크에 1694년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였다. 지금 선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배에 있던 영국 국기를 청나라 관리가 내렸답니다. 이게 우리 영국을 모욕한 거야 라고 명분을 삼아서 쳐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도 사실은 자국의 선교사가 중국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삼아서 청나라와 프랑스의 연합군이 지금 중국을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를 고르시오 했을 때 제2차 아편전쟁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자, 어쨌거나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텐진과 베이징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텐진은 어디고 베이징은 어디냐? 베이징은 일단 영국의 수도죠. 뒤에 지도가 잠깐 문제에서 지도를 혹시 문제 없나? 안 갖고 왔군요. 잠깐 교과서 잠깐만 보세요. 170쪽에 잠깐 봐봐. 170쪽에 보시면 위쪽에 수도 베이징이 있어요. 베이징이 있고 그 오른쪽 아래에 텐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항구 도시가 텐진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 있고 항구 도시 인천이 있죠. 그런 정도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대가 텐진 입구까지 가서 중국을 겁납했어. 그리고 나서 텐진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거든요. 텐진 조약. 그런데 이 조약이 체결됐다는 사실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리고 이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자 아예 수도였던 베이징까지 올라가서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텐진과 베이징을 점령당한 청나라는 러시아와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하고요. 그 결과 두 개의 조약이 지금 체결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텐진 조약입니다. 1858년이고요. 주요 내용, 베이징에 이제 외교관이 주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전까지는 중국 수도에 가장 가까이 갔던 게 상하이였는데 이제 아예 수도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난징 조약 때는 몇 개 항구를 개항했다라고 했게? 5개야. 근데 여기선 10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도록 합니다. 그만큼 무역하는 도시가 많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나서 체결한 베이징 조약의 내용은 기존에 체결했던 텐진 조약의 내용을 준수하라 라는 내용과 함께 영국의 주룽반도를 할양하라 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중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이건 안 그려도 돼. 요렇게 있으면 홍콩이 여기 있는 섬이야. 여기 조그마한 섬이에요. 이 맞은편에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거든. 여기를 주룽반도라고 합니다. 주룽반도를 할양했다. 텍스트 정도 기억해 두시고, 이 조약을 중재한 대가로 러시아에게 연해주 지역의 땅을 넘겨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비극 중에 하나였지. 연해주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야, 여기.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국경을 이제 맞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아편전쟁 그리고 개항 파트에 나와 있다. 자, 19세기 삼각무역의 구조 나와 있어요. 아까도 교과서에 있는 거 자료 봤지만 영국은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하고 차를 수입해서 무역 적자가 계속되자 인도의 아편을 중국에 밀수하는 삼각무역을 시행하였다. 자, 관련해